자, 교재 130페이지 볼게요. 탄력성인데 수요공급수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자료에 있죠. 비교 정리 표를 봅니다. 짧게 볼게요. 비교 정리 표를 보시면 수요 탄력성이 별표 3개 되어 있죠. 무조건 출제가 돼요. 자, 안에 내용들은요, 너무 압축이 되었어요. 이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탄력성은요,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인데요. 첫 번째, 탄력성의 의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의의를 보시면서 종류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류는 중요해요. 두 번째요. 탄력성 공식입니다. 아마 3월, 4월 과정 공식 처음 소개합니다. 공식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탄력성의 결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입니다. 어, 4번 목차도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탄력성 완성입니다. 자,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한데요. 얼마큼 중요한지는요. 여러분들이 기출표를 보고요.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지에 붙인 기출표를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찾으셨죠?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전화기 탄력성이 있죠? 동그라미가 엄청납니다. 몇 개입니까? 18개요. 이것도 모두가 15회 이후부터입니다. 자, 추가 시험 16회, 17, 18회 때 두 문제, 19, 20회 때 두 문제, 21, 22, 23, 24, 25, 26, 27 두 문제, 28 두 문제. 작년 시험은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엄청 나왔잖아요. 예배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필수, 두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한 문제 필수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의부터 볼게요. 탄력성이란 최초 개념이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 탄력성이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더라. 충격에 대한 반응을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100이라는 충격을 주었더니 반응도 100이더라.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요. 충격이 분모가 돼요. 100이라는 충격을 주었더니 반응은 분자가 돼요. 반응이 100으로 나타나더라. 충격과 반응입니다. 약분하면 1이다 맞죠? 그래서 이럴 때 탄력성은 1이 됩니다.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은요. 자, 200이다. 반응이 2배나 크잖아요. 숫자로 표시해 볼까요? 충격이 100이다. 그러니까 반응은 200이다. 약분하면 얼마? 2가 되죠. 얘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탄력적인 경우는요. 충격보다 반응이 큰 경우를 말한다.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입니까? 둔감한 반응입니까? 민감한 반응이에요. 얘가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은요, 무한대로 큽니다. 숫자를 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은 무한대로 커대요. 그러면 그 값은 무한대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값으로 탄력성은 무한대로 크다라고 볼래요. 극단적이죠? 완전자가 붙어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런 반응이 무한대로 크다.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굳이 예를 만들어 보자면요. 반응이 무한대로 크다. 제가 1월 달에 영화를 봤습니다. 1987. 예. 들어는 보셨죠? 그 박종철 열사 물고문 사건 있잖아요. 예. 그 영화 중에 이 나옵니다. 이 물고문 고문관이 자 어떻게 세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습니다. 얘가 뭡니까? 탁 치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예. 이걸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예배적이잖아요. 자 이제 반대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적어요. 50밖에 안 된다. 반응의 절반밖에 안 돼요. 숫자를 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이다. 2분의 1이죠. 그러면 0.5가 돼요. 1보다 작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얘가 바로 비탄력적입니다. 얘는 충격보다 반응이 작다.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둔감하다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전혀 없어요. 반응은 제로가 돼요. 숫자를 볼까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제로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값이 0이 됩니다. 얘가 바로 탄력성은 0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항상 탄력성은요. 기준이 1이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경우는요.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이렇게 충격을 줬더니 그 결과 반응은요.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 이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요. 교재 봅니다. 자, 1번 탄력성 의의를 보시면요. 기억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가격 동그라미, 가격이 충격이 됩니다. 부동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밑줄. 수요량 동그라미. 얘가 바로 반응입니다. 그러면 니은번 내려가요. 수요의 탄력성은 종류 3가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밑줄 하시고요. 종류 3개 나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종류가 3개 나왔죠.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은요. 얘잖아요. 가격. 얘가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 탄력성을 넣어주면 돼요. 사실은요. 가격 탄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얘는 그냥 생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력성 하게 되면 가격 탄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가격 대신에 소득을 집어넣을까요? 소득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또 반응이 달라지더라. 소득하면 무조건 무슨 재? 정열. 정상재와 열등재죠. 아시잖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죠. 얘가 바로 소득 탄력성입니다. 다시 소득을 지울게요. 이제는 타재와 집어넣자. 자, 타재는 무슨 재? 대체재와 보완재죠. 그러면 대체재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거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보완재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재와 수요가 감소한다.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탄력성 종류가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소득 탄력성 나왔다. 무조건 무슨 제? 정열, 정상제, 열등제. 교차는 무슨 제? 대체제, 보완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종류 봤습니다. 이제 공식 넘어가요. 공식은요. 바로 아래 보니까 네모 박스 공식 있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A급입니다. 잘 나와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 이꼴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두 줄이 많이 났을까요? 네 줄이 많이 났을까요? 지금까지는 두 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 쉽대 말입니다. 두 줄은요 쉬운 겁니다. 두 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네 줄도 나오니까 둘 다 필히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 볼게요. 자, 가격 탄력성 이꼴 두 줄 공식입니다. 자, 충격이 뭐? 분모. 반응은 분자. 얘가 뭐죠? 분모입니다. 가격 변화율입니다. 다음에 반응이 뭐? 분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줄 공식입니다. 이것도 정리나 암기가 잘 안 되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가수죠. 그래서 가수 하면 돼요. 가수. 예. 그러면 이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수요 법칙은요.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비싸면 적게 산다.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이거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수요가 감소한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다시 부호는요. 가격이 플러스 비싸면요. 수요가 감소한다. 마이너스 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요. 언제나 음수가 돼요. 마이너스. 반비례니까 언제나 이 값은요. 음수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탄력성 값은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0보다 다 크잖아요. 먼 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자. 무조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음수값이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자 해서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줄 공식이 돼요. 그러면 반복합니다.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두 줄이 많이 나왔다. 네 줄이 많이 나왔다. 두 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문제 풀어봐요. 두 줄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오늘 지문 프린트 봅니다. 문제 8번요. 8번 봅니다. 끝에 보니까 몇 회 때 나왔죠? 15회 초과시입니다. 한 문제를 지문 한 개로 만든 겁니다. 8번. A주택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되었다. 바로 넣어주세요. 가격 임대료가 얼마 인상되었다? 15% 인상되었다. 끝. 그랬더니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대요. 임대 수요가 얼마? 30% 감소했다. 부호를 무시한다. 뭐? 절대값. 암산한대요. 얼마? 2.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누가 상이라고 합니까? 택도 없이 그냥. 예. 택도 없이. 예. 상중하 뭐? 하 아닙니다. 하 아니에요. 얘는요. 하가 아니고 장난입니다. 장난. 예. 이런 문제 학급 아니에요. 예. 장난입니다. 예. 문제 같이 단 대말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15분에 30분 2이다 하면서요. 예. 학급에도 안 들어간 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따위 문제가 15회 초에서부터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15회 초시험 때요. 이것도 못 풀어서 찍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몰라서 찍더라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연습합니다. 이렇게 하고 절대값이니까 2가 나오더라. 다음에는요. 같은 문제 안 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컷 연습했더니 다음에는 뭐가 나오더라? 다음에는요. 가장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최근에 빈 가로 얘를 물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뒤집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또 풀 줄 몰라요. 또 찍어버립니다. 답답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문제가 됩니다. 가격 탄력성이 2가 되고 이때 가격이 15%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얼마가 될까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제 얘는 숫자가 얼마에 되어 있지? 30. 30이고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다. 끝. 정답 30% 감소. 이렇게 답을 체크하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요. 이걸 안 묻고 빈 가로 요 놈을 물어요. 요 놈을요.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요. 요 빈 가로 묻더라요. 빈 가로 묻습니다. 또 이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또 풀거든요. 아직은 안 났지만은요. 이제는요. 요거 빈 가로 물어요. 그럼 또 막 볼 줄 몰라요. 요거 빈 가로 묻더라.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임대 수요가 30% 감소한다면 가격은 변화가 얼마가 될까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겠지? 15. 자, 반비례 법칙이니까 마이너스면 플러스다. 15 상승. 풀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문제는요.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취급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안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결론. 두 줄 공식은요. 점수를 주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득점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만에 풀겠다? 몇 분 만에? 10초, 10초. 예. 금방 풀잖아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네 줄 넘어요. 네 줄 문제입니다. 자, 네 줄 공식은 또 이렇게 됩니다. 다시 가격 변화율 비율이잖아요. 수요량 변화율 비율이잖아요. 얘가 다시 분자분모, 다시 분자분모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 하게 되면요. 책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분모가 원래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분자가 가격 변화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변화율입니다.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은요. 분모가 원래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얘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해요. 똑같은 공식입니다. 다만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 네 줄짜리 공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보겠는데 참고로 우리 교재 13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박스 문제 있죠. 박스 문제. 박스 문제를 1월달, 2월달 쏘면서 풀라고 했어요. 풀지 말라고 했어요. 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참고로 자 상급 적혀져 상급. 상 어렵다고 적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 잘 보시면요. 문제 보지 말고 가장 밑에 해설이 있죠. 해설 보니까 푸는 방법이 두 줄 공식이다. 네 줄 공식이다. 네 줄 공식.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네 줄 공식은요. 지금 책의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잘 따라오세요. 예를 들면 자 빵집이 있어요. 빵집. 빵집에서 자 빵 가격과 수량 따져볼게요. 빵 하나에 100원 하더라. 100원일 때 빵을 400개 사야지. 100원일 때 400개 살려고 합니다. 만약 빵값이 100원에서 120원 오르면 비싸잖아요.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예, 적게 사겠지. 그래서 이때는 300개를 사자. 자,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100원일 때 400개 살려고 했는데 120원 올라가니까 300개 사야지. 문제를 요만큼 주면서
가격 탄력성 구하시오. 얘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바로 박스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몇 개?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4줄 공식. 숫자가 4개니까요. 그럼 이제 공식 잘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 변화분. 변화분요. 얘가 들어가잖아요. 변화분만 구하면 돼요. 변화분 구할게요. 자,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변화분 얼마? 20인데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 다시 수량 변화분 얼마? 100이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러니까 이제 반비례 법칙이잖아. 여기서 부를 무시하자. 지금부터 부를 무시합니다. 변화분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 넣어볼게요. 불러주세요. 원래 가격은 100원입니까? 120원입니까? 100원. 아시네요, 100원. 다음에 변화분 얼마? 20. 잘 찾으시잖아요, 20. 다시 원래 수량은 400이다, 300이다? 400. 수량 변화분 얼마? 100. 끝.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면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숫자만 넣어주면 다 풀었잖아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약분하죠. 약분하시죠. 약분하면 몇 분의 1? 4분의 1. 약분하면 몇 분의 1? 5분의 1. 이제 계산합니다.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돼요. 바깥쪽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분모가 얼마? 4. 분자가 얼마? 5. 여기까지 빨리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든지 암산하든지 얼마 나옵니까? 1.25가 나와요. 탄력성은 1.25가 된다. 그러면 얘는요.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문제를 딱 주면서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또 이게 뭡니까? 1.25 탄력적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내주자리 공식은요. 공식 그대로 숫자만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교재 박스입니다. 박스는요. 지난 과정 제가 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상급이니까. 상급이니까. 자, 상급. 왜 상급 문제 어렵다고 하나면요. 박스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원리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리.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언제 나왔죠? 20회 때요. 다음 중 괄호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괄호 단서 보세요. 다만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탄력성인 중간점 동그라미. 중간점. 얘가 포인트입니다. 중간점. 이 한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상급 되어버립니다. 중간점이 아니면요. 이 문제는요. 학급 문제, 학급 문제. 중간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다시 공식 봐요. 요거 다 집어넣잖아요. 원래 가격은 100이다, 120이다. 100이죠. 그럼 이때 100은요. 다른 말로 최초 가격이다, 최종 가격이다. 최초 가격. 다시 원래 수량은 400이다, 300이다. 400이죠. 최초다, 최종이다. 얘도 최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4줄짜리 공식은요. 이 원래 가격이 주로 이제 처음 가격, 최초 가격을 집으면 됩니다. 최초 가격. 여기 일반적입니다. 보통 탄력성은요. 이 숫자가 주면 거의가 최초 가격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이렇게 푼대 말입니다. 최초 가격인데 지금 이 문제는요. 박스 문제는요. 최초점이 아니고 중간점을 물으니까 이걸 몰라서 못 풀었단 말입니다. 중간점.
중간점을 알아보면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그럼 중간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중간점 다 구할 수 있어요. 100하고 120의 중간 가격 얼마? 예, 110. 얘가 중간점입니다. 중간 가격.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다시 중간 수량 400과 300의 중간점 얼마? 350. 그러니까 중간점을 이용해서 풀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 문제는 20회 때 최초 가격 얘가 아니고 여기다가 중간점을 집어넣고 또 중간점을 집어넣으라 이 말. 이래서 문제가 어려웠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되겠지? 110 넣어주고 중간 가격. 중간 수량 얼마? 350. 얘가 다르대 말입니다.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다시 네 줄입니다. 불러줘요. 중간 가격 얼마? 110. 가격 변화분은 그대로 얼마? 20. 중간 수량 얼마? 350. 변화분은 똑같이 얼마? 100. 얘가 바로 중간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약분하죠. 약분이에요. 5, 7, 2, 35, 5, 20. 5, 7, 2, 35, 5, 20. 약분하자. 11분의 2가 돼요. 그러면 분자가 얼마가 돼요? 14. 분모가 14죠. 분자가 얼마? 22. 그리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22 나누기 14 하게 되면요. 얼마가 나온다? 약 1.57이 나와요. 정답 1.57. 최초 가격은 뭐? 1.25. 중간점은 1.57. 얘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회 때 이 문제가요. 4줄짜리 문제를 물어서 수험생들이 전부 다 원래 가격 전부 다 이것만 집어넣고 최초 가격. 이걸로 푸는 건데 단서를 못 본 거예요. 중간점을. 전혀 못 찾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수험생들이 20회 때 문제 풉니다. 자, 최초를 다 집어넣으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요거밖에 안 나와.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하면서 나는 얘들 아는데 이상하다. 또 풀어요. 또 보면서 또 풀거든요. 또 딱 넣으니까 틀림없거든요. 1.25. 근데 또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합니다. 고집이 세요, 수험생들이. 예. 끝까지 풉니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 또 푸는 거야. 풀어도 계속 이것만 나오니까요.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중간점 못 찾으니까. 시간만 시큰 잡아먹고요. 답이 안 보이면 결국은 욕하면서 찍어버립니다. 답은 틀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상급이다. 중간점을 알았다면요. 학급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결론. 탄력성 계산 문제는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있다. 2줄은요. 저는 계산 문제 취급 안 해요. 왜? 숫자 2개 넣으면 점수 거둬주는 거니까. 4줄 공식이 나왔다면 항상 출신들이 장난치더라. 괄호 단서에서 최초값이나 중간점을 묻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보인단 말입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4줄 공식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성은요. 계산 문제는 이틀이 전부 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득 집어넣으면 소득 탄력성. 가격 대신에 뭐지? 소득 집어넣으면 소득 탄력성입니다. 다 공식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줄, 4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계산 문제 탄력성 다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월 27일 날 시험 치잖아요. 시험장에서 학교는 40문제 중에서 작년처럼요. 또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다. 막상 당하면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아시겠어요? 숨이 헉 막힙니다. 그걸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1차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요. 학교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뭐 4개, 5개 안 나와요. 9개, 10개 나옵니다. 언젠가는 출제원들이 한번 들어가면 흔들어가지고요. 15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지. 문제가 다운되지는 않는 말입니다. 일단 올해 시험도요. 9문제, 10문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지? 계산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요.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전략적으로 좋을까요? 공부는 전략입니다. 전략이 뛰어나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루 종일 공부한다. 엉터리 공부예요. 공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이기면요. 1차가 굉장히 쉽게 합격하거든요. 전략을 꼭 지키세요. 확실한 팁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당장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계산 문제 확실한 전략, 방법은요. 매일 풀어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어떻게 매일 풀지 부담 안 드릴게요. 예. 대신에 저랑 약속을 해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루 밥 3끼 먹잖아.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한 문제,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끝.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데 5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한 문제 풀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하나도 안 뺏겨요. 이것만 지키면요. 1차는 쉽게 합격합니다.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밥 먹고 한 문제 풀었는지. 거의 90%는 안 풀었을 거예요. 지금 엉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바꿔야 됩니다. 공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3월이니까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거지. 이 아침 먹고 한 문제,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를요. 6월 7일부터 하면 때가 늦어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요. 오늘 며칠이죠? 3월? 22일입니까? 그러면 자 7달 남았고 한 7개월 하고요. 한 10일 남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약 220일입니다. 220일. 그래서 아침 먹고 한 문제,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3문제 곱하면요. 660문제를 풀어요. 계산 문제를요. 계산 문제 박사가 돼버려요. 이걸 지키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시간 안 뺏더래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을 안 먹거든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수험생이에요. 저는요 아침을 안 먹는데 하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고 한 문제, 저녁 먹고 한 문제, 2문제만 푸세요. 2문제만. 봐드릴게요. 그래도 몇 문제야 곱하기 2 해도요. 440문제를 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산이 끝장나버립니다. 예. 아무도 안 지켜요. 여러분만 지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푸는 습관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학교로 만들어줍니다. 당장 오늘 전심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어떡합니까? 계산 문제. 어디서 문제 구하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기본서가 얼마나 좋아요. 기본서에 계산 문제 많습니다. 이것만 반복해서 푸시면 돼요. 기본서는 문제만 딱 추려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이것만 아침 먹고 한 문제, 점심 한 문제, 저녁 한 문제 지키세요. 학교는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습관이 합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 3문제 절대 부담되는 거 아니거든요. 꼭 지키세요.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탄력성 결정률입니다. 교재는요. 오른쪽 페이지 봐요.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탄력성 종류가 나와요. 종류는 단어가 5개 나오죠. 5개. 맨 밑에 보시면요. 표가 나와요. 표를 보니까 또 5개입니다. 칠판 볼까요? 5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서 제가 탄력성 크기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지 불러주세요. 첫 번째, 탄력성 이꼴 0이 되면 어떻게 읽는다? 완전 비탄력. 두 번째, 1보다 작으면 어떻게 읽는다? 비탄력적.
탄력성 세 번째,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 5가지입니다. 다시 표 위에 볼까요? 위에 보니까 그래프가 복잡해요.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가요. 수평선도 있고 수직도 있고 가파른 것도 있고요. 완만한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복잡합니다. 얘가 뭘 말하죠? 기울기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래서요, 기울기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물론 지난 과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조건 역수,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 크다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집니다. 또 기울기가 작다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러면 탄력성은 작잖아요.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합치면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지니까 커지면요 탄력적입니다. 이어지면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이어주고요. 여기까지가 양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그래프로 확인해요. 자, 수요 곡선이 D1 곡선이 있고요. D2 곡선이 있습니다.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D1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만만하다? 가파르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보다면 항상 그림 보고 판단해요. 그림 보고요. 그림 보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림 보게 되면요. 자, 수요가 나와요. 공급이 나와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수요가 완만하고 비슷하게 그렸으니까 좀 다르게 그릴게요. 수요가 가파르고 공급이 완만하잖아요. 이 순간 탄력성을 판단합니다. 수요고선은 탄력적, 비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공급은 완만하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바로 가파르니까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바로 해석합니다. 다시 17회 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 적이 있어요. 17회 때. 공급 곡선입니다. 둘 다 우화형인데요. 이제 얘가 DA가 되고요. A 수요 곡선. DB가 돼요. B의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곡선이 두 개잖아요. A와 B 두 개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기울기가 달라. 뭐지? 탄력성이 다르다 말입니다. A는 탄력, 비탄력. 예, 가파르니까 뭐? 비탄력. B는요, 완만하니까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지? 이 두 개 곡선을 비교하면서 탄력적일 때, 비탄력일 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것으로 고르시오. 그래서 탄력, 비탄력 묻잖아요. 그래프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점점점 완만해지면서 수평선이 된다. 탄력성은 0이 돼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어떻게 흐른다? 완전 탄력적. 이제 가파르지만 비탄력적인데요. 점점점 가파르지면서 극단적으로 수직이 되었다. 탄력성은 0이다? 무한대다? 0. 어떻게 읽어요?
완전 비탄력적. 그런데 지난주에요. 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다 기억나시죠? 얘가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완전 비탄력적 공급. 이렇게 읽어주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시 확인학습합니다. 자, 불러주세요. 어떻게 읽는다? 완전 비탄력. 얘는요. 완전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32페이지입니다. 바로 2번요. 탄력성 크기의 결정연입니다. 탄력성 결정연이요. 결정연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항상 탄력성은 기준이 1이다. 그래서 1보다 크니까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탄력적,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탄력, 비탄력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반응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비탄력적이면요.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다. 기울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왜 굳이 탄력성을 탄력적이다, 반응이 크다, 비탄력이다, 반응이 작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 실익,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사람들은요. 이 이유를 전혀 모르면서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막연히 공부합니다. 막연히. 그런데 얘는요. 분명히 왜 이렇게 공부하는 건지 그 이유까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탄력성을요. 나눠서 이렇게 공부할까요? 바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왜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돈 벌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하죠? 부자가 되려고, 돈 벌려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총수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총수입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요. 따라서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출액 총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대체제가 있습니다. 대체제 공부했죠. 대체제는요. 콜라와 사이다입니까? 콜라와 햄버거입니까? 콜라와 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합니다. 정반대로요.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고 반응은 둔감합니다. 자, 대체제가 되면요. 편의점 가면요. 음료수가 많잖아요. 사이다, 콜라, 환타, 밀키스, 포카리스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대체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가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요. 똑같은 가격이면 만약 사이다값만 되게 비싸면 사이다 마셔야 마세요. 안 마시고 민감하게 딴 거를 바꿔서 마십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딴 거 마십니다.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만약 대체제가 없거나 적다면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때는요. 움직임은 둔감하고 비탄력적입니다. 이어서 자, 또 연결합니다. 여기에 길동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에요. 1번 출구 나와서요. 쭉 오니까 여기 이제 우리 학원이 있습니다. 자, 5층에 저희 에드넷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중개사학원이요. 여기가 아니고요. 하필이면 이 동네가 학원이 밀집이 되었어요. 건너편도 중개사 학원, 여기도 중개사 학원, 온통 중개사 학원입니다. 학원 천지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학원이 이렇게 중개사 학원들이 이렇게 넘친다.
대체제가 많다, 적다? 얼마나 많아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학원 어떻게 선택하죠? 바로 여기 딱 안 올 거예요. 둘러보고 다 둘러봅니다. 첫 번째 뭐지? 학원비 1년치 따지잖아요. 비싼지 싼지. 다음에 교재가 뭐냐? 그 학원 시설이 어떠냐? 직원들이 친절하느냐? 하는데 하도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학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학원에 선생님들 얼굴까지 따지거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별걸 다 따집니다. 아시겠어요? 다 따져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많으니까. 탄력적이면요.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이 상태에서 경주에서 이기려면요. 만약 저희 학원 원장님이 여기서 이기려면요. 결론. 학원비를 딴 데보다 비싸게 받는다. 싸게 받는다. 싸게. 예, 잘하시네요. 싸게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싸게 받으면요. 같은 조건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쏠리고 몰린단 말입니다. 결론. 탄력적이면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지 살아남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거꾸로 학원이 없어요. 오로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동이 아니고요. 서울 전체에서 학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 전체에서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체가 절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상태면요. 자, 당연하지. 여러분이 원장이면요. 학원비 올리겠다, 내리겠다? 대놓고 올립니다. 올려버리면요.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이 학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묻거든요. 싫으면 딴 데 가. 꼬우면 딴 데 가래요.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무조건 여기서만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 대박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총수익 극대화가 됩니다. 다시, 비탄력이면 가격 올린다, 내린다? 올려야지 대박입니다. 결론입니다. 탄력적이면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비탄력이면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이럴 때 매출은 극대화되고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탄력적이면 내린다. 비탄력이면 올린다. 이 흐름은요. 우리 시험 준비만 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업에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있다. 또는 하는 상품이 있다면요. 이걸 전부 다 따져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상품이 탄력적인 상품이면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매출이 극대화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상품이 비탄력적이면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모든 게 통하거든요. 이거를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요. 재화의 용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고 반대로 용도가 제한받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똑같이 대체제가 많다. 똑같은 말입니다. 용도가 제한받더라 대체제가 적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세 번째.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인데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제가 아주 많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등 많습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얘보다는 대체제가 적다. 적으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가 성격은 다 같은 성격입니다.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